회의가 없어. 네. 회의실 지금 왜 배고파? 못 들어갔어. 배고프잖아. 아, 회의실 좀 있어. 번호보다 안 들어가지? 그러네. 왜 이렇게 자, 보자. 아니 그 박상선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일식당. 응? 선배한테. 죄송합니다. 연기라도 갖고 와도 제가 알지. 그래. 자, 봅시다. 어디 갔어? 자, 치우자. 그 다음 3.2. 자, 아까까지 쉬에 대한 얘기했어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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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1학년이죠? 그 2학년 되는 거네요, 이제? 아닌데? 이제 1학년 2학기니까? 네. 곧 2학년 되겠지 뭐. 그래. 2학년 되는. 그거 지금 이제 또 입시철이라서 그 화학 심층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심층이 이제는 뭐 서울대를 보는 사람들은 화학 심층을 많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공대를 치게 되면. 근데 보통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를 보통 같이 보니까 카이스트가 이제 과학 한 과목을 꼭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가기를 지원을 해놓은 우선 뭐 안전빵으로라도 카이스트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화학 심층 수업을 듣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에 그 선배들 중에 지금 화학 심층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이름이?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그 뭐 혹시 그분 아세요? 그거 수민이 여학생 중에 수민이 언니. 선배님. 네, 선배님 중에 하고 또 몇 명 더 있는데 우선 지금 생각나는 이름이 그건데 근데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 여러분 학교 선배님들의 상황을 이제 매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매년 학교 여러분 학교 선배들이 내 심층 수업을 매년 듣거든요. 뭐 한두 명씩 꼭 듣는데 다들 사실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예, 뭐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다 갔는데 이게 말을 해보고 겪어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었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그럼 왜 그렇지라고 약간 말을 해보니까 여러분 학교 화학 선생님이나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학교 때 했던 전공 내용을 수업을 하더라고요. 네. 내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NMR, IR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아는데 루이스 구조를 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 뭐 이렇게 뭐 한과형이건 한과형 하랩이건 좋은 대학을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졸업했다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다닐 때만 기분이 좀 좋은 거지. 졸업하고 나면요, 한과형 졸업한 건 사회에서 아무런 쓸데기가 없어요. 아무런 쓸데기가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이제 범용해서 쓸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땐 그거예요. 수업 준비하기 싫어서예요. 수업 준비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니까 자기만 아는 얘기가 남은 알아듣기 어렵겠지.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었을 때, 내가 모자라서 혹은 수업 수준이 높아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결론은 그런 수업은 쓰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3학년까지 나온 선배들을 내가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실력을 가늠할 수 있잖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허당이에요. 그게 너무 그래서 그 한가형 학생들이 그 심층 수업을 들어올 때 항상 하는 말이 그 이론 설명도 해주시나요?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보통 심층 수업은 고3의 직전 수업이니까 문제풀이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 설명도 해주시나 이런 의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가형 학생들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강의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더 보라고요. 알겠죠? 계속 봐요. 알겠어요? 계속 봐. 이게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도 교사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3학년 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막 강의 올려준 거 있잖아요. 꾸준히 좀 봐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요즘 수업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라떼는 안 그랬어요. 그냥 중요한 거 했어요. 그냥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 수행했어요. 근데 학교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뭐 남들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그게 수준 높은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가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정가은 이거 뭐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코 라떼 초코 라떼 이거 알아요? 모르죠? 이거 막 게임하는 거거든요. 정가은한테 이거 설명 들어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완전 어려워. 뭐 왜 어렵겠어요? 정가은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설명 들으면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을 정가은이 얘기하면 그 수준 높은 내용인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했다고 그게 수준 높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3.2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탠다르드 리덕션 포텐셜. 우리말 번역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표준 환원 전위.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그냥 손바닥을 뒤집으면 산화 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반응에 대해서 산화 반응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환원 반응으로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뭐로 잡았다? 환원 반응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쉬를 왼쪽에 걸고 오른쪽에 여러 다양한 물질을 걸면 그 측정되는 전위로부터 많은 물질들의 표준 환원 전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해놓은 결과가 거기 챕터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F2 자, 전자 2개 받아서 짜잔.
자, 이렇게 될 때 표준하는 전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890V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숫자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찾아 읽으시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쭉 있다가 그렇지, 또 AG 플러스가 있네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걔가 또 환원 반응이 되었을 때의 표준 전위는 0.799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다가 또 뚜두두두두 내려와서 거기 보시면은 H 플러스 H 플러스의 경우 수소기체가 될 때의 그 전위는 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000V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주 등장했던 캐드뮴의 경우 또 환원 전위가 얼마로 측정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0.402V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또 밑에 리튬이 나오네요. 리튬. 그럼 리튬 솔리드가 될 때의 표준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3.040 나오죠. 몇 개의 데이터만 좀 나열해 봤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수백 개씩 있어요. 알겠어요? 수백 개. 그럼 필요하면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 표준 환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표준 환원 전위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정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 어디 있을까? 1 전위는 그 값이 클수록 그 반응이 더욱 잘 진행됩니다. 뭐 물리학적인 근거도 있지만 그냥 우선 저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건전지를 살 수 있죠. 건전지가 보통 1.5V인데 조금 센 거 사면 한 3V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전지를 두 개를 딱 들고 여긴 1.5V라고 쓰여 있고 이건 3V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숫자가 더 큰 것을 보고 이 건전지가 당연히 더 강력하게 작동될 거라고 예상해. 얘는 힘이 더 없을 거라고 예상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예상해? 숫자가 더 클수록 당연히 어떤 예상을 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가 잘 된다?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반응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위쪽으로 갈수록 주어진 환원 반응이 더더욱 자발적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인 것은 그렇다면 실제로는 뭐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산화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의 기준이 누가 되고요? 수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 환원 반응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건 결국 마이너스로 쓰여 있는 건 이 정반응이 잘 된다가 아니라 결국 이 반응의 역반응이 이게 더 우세하다는 표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하는 전위를 이렇게 숫자로 쫙 나열을 한 다음 환원 전위가 값이 그러면 더 작을수록 산화가 더 우세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로 이 표준 환원 전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아이고. 자, 어서 쓰시고요.
썼나요? 자, 그래서 소개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단락에 보면 연습 문제 11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 문제 11? 연습 문제 11 찾았어요? 이 연습 문제 11,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1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게 내가 이렇게 화학 강사를 20년 가까이 해도 이런 타입의 문제는 두 번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고등어학 경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등어학 경시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연습 문제가 또 있는지 또 막 찾아서 발굴을 해보려고 했으나 없더라고요. 딱 고등어학 경시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주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연습을 한번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설지도 있으니까 해설지를 살펴보시고 아 이런 의미겠구나를 한번 꼭 곱씹어 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됐고요. 한 장 넘겨서 4챕터로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 4챕터로 가도록 합시다. 챕터 4챕터. 자, 지운다. 줄게요. 자, 이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은 그 이제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 우선 네른스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쉬를 걸고 반대쪽에 물질을 걸어서 그때 측정된 전위가 바로 해당 물질의 표준 전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험 조건이 다 표준 조건이었죠. 뭐 다 1몰 농도의 부분압 1기압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화학적 환경이 항상 표준 조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여되는 물질의 양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위도 농도에 따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른스트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이 전위에 대한 물질 농도의 영향을 알려주는 수식이에요. 즉 표준 조건이 아닌 조건에서도 전위를 알게 해주는 수식이라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을 배우게 되면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4.1 뭐부터 해볼까? 이거부터 해보자. 연력학엔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자세히 안 해서 이게 좀 익숙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네른스트 방식을 뭐 증명 비슷하게 해봐야 되니까. 자, 우선 첫 번째 1 내부 에너지. 여러분 내부 에너지 기억나요? 어떻게 표기했었냐면 델타 E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게 Q 플러스 W였는데 Q는 뭐고 W는 뭐죠? 열일.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미시 변화는 dQ 더하기 d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이루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dQ 빼기 PEX dV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왕 기억나요? 아, 네. 그래. 오, 뭐야 아까 있었는데. 시영이밖에 없네. 만수르 어디 만수르? 탈주? 왜 만수르는 안 들어? 시영아 소리 잘 들리죠? 네,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긴 한데. 켜놓고 이제. 그래? 만수르 어디 만수르 어디 간 거야? 시영이는 잘 듣고 있네요. 답장 왔어요. 만수르 어디 간 거야 만수르? 아 진짜 만수르 또 이렇게 그분이랑 이렇게 턱턱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또 만수르 또 너무 놀리면 화내는데. 내가 옛날에 만수르 놀렸다가 엄청 화냈잖아 만수르. 네, 진짜로 내가 만수르 좀 조금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만수르가 나한테 엄청 화냈어요. 만수르 여러분 만수르 손 잡아본 적 있어요? 네? 만수르 손 잡아본 적 있어요? 한 번만 잡아봐요. 진짜로 이번에 학교 가서 있잖아요. 그냥 만수르랑 악수 한번 해봐. 악수 한번 그냥 손 한번 잡아봐. 있잖아요. 기분 완전 좋아요. 진짜 만수 손 있잖아요. 손이 말랑말랑말랑해 진짜로 정말. 그래서 내가 막 그 손 몰랑몰랑하다고 막 놀렸거든요. 그래서 만수가 되게 막 나한테 엄청 화냈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는 만수 보면 좀 무서워요. 자 어쨌건 자 보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만수 왜 수업도 안 듣고 어디 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DW 이거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PEX가 뭐야? 외부 압력. 부피 변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 하나 더 붙는데. 예전에 무시했던 전개는 바로 DWE. 이게 여기에 붙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이걸 우리가 팽创일 이라고 했었고요. 뒤에 붙어 있는 DWE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비팽创일 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죠? 네. 네, 지금 알면 되죠.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걸어주냐면 가역이라는 조건을 걸어줍니다. 무슨 조건이요? 가역. 그러면 이때 여기서 DQ 있죠? DQ. 가역 조건에서 뭐가 될까요? 바로 TDS로 바뀝니다. 왜냐? 여러분 엔트로피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의 정의가 T분의 dQ인데 이 열량 변화가 언제일 때? 가역적일 때 그 열량 변화가 온도 변화로 나누어지면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가역 조건에서 열량은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를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역이라고 딱 걸면 얘를 이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이건 뭐로 바뀔까요? 가역 조건에서 그냥 P가 되겠죠. 그냥 P의 의미는 뭐죠? 바로 시스템 자체의 압력이에요. PEX는 누구 압력이죠? PEX는 외부 압력이죠. 가역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는 상황을 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TDS 빼기 PDV 더하기 DWE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것은 비가역 조건에서도 성립합니다. 가역 조건에서 나온 표현인데 왜 비가역 조건에서도 성립할까요?
자, 가역이라는 조건을 써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수식은 비가역 조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 정답.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경로와에 무관하게 처음과 나중 상태만 같으면 가역으로 가정하건 비가역으로 가져간 건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상태 함수냐 아니냐가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라는 가정 자체가 수학적으로 아주 편리성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어떻게 된다? 특별한 조건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만족하는 수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에요. 연력학을 지탱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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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근데 이거 아니, 또 추가될 뭐. 때 이게 에너지는 상태함수라서 그 걔네 변화량도 그 똑같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분한 게 똑같지 않나요? 적분한 게. 그러니까 적분한 게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얘기하자면요.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게 아니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즉 열량 변화가 TDS보다 비가역 과정에서는 조금 작아져요. 그러면 작아진 만큼 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더해지면 같아지는 거예요. 아, D도 똑같아요. 예, 즉 이 더한 전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가역 비가역에서 이 부분들은 약간씩 달라져요. 지금 얘네들의 변화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역 비가역에서 이 내부 알맹이들이 약간씩 재조정은 돼요. 하지만 전체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연력학 우리가 자세히 배운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정도만 인식을 해둡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 힘내주세요, 진유로. 진유 지금 초인적인 인내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유라. 진유 지금 몇 시예요?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조금 봐줘야겠죠. 이것만 증명하면 돼야겠죠. 진유 힘내줘요, 알겠죠? 아유, 우리 진유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배웠던 함수 중에서 엔탈피라는 함수가 있었죠. 엔탈피의 정의는? 그 등압 조건에서 그 열량 변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엔탈피의 정의. 엔탈피의 정의. H는 E 플러스 PV였죠? 알겠죠? 네, 저게 그냥 정의니까 그냥 다짜고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정의라서. 자, 그럼 여기에서도 내부 에너지에서처럼 미시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DH는 DE 플러스 DPV 이렇게 되겠죠? 만남류? 자, 이때 이게 펀더먼셜하게 유니버설리 항상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어떤 조건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TDS, PDV, DWE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맞나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은 일종의 고배 미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PDV, VDP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예쁘게 나가리 되는 게 생겨. 얘하고 얘. 알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 TDS, VDP, DWE. 이것 또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에 대한 엔탈피 표현입니다. 역시나 가역, 비가역 모두 다 성립하겠죠? 모두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배웠던 연력학 함수 마지막으로 깁스 에너지가 있었죠.
자, 깁스 에너지의 정의는 G는 H 빼기 TS. 이게 깁스 에너지의 정의였죠. 네. 자, 이것도 미시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DG, DG? 뒤진다. DG는 어떻게? DH 빼기 DTS. 그럼 여기에 있는 엔탈피 변화를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저거로 대체합니다. 그럼 저를 여기에 쇽 넣어주시면 TDS VDP 더하기 DWE.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놈을 곱의 미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예쁘게 나가리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뭐가 남아요? 바로 VDP 마이너스 SDT. 그리고 꼬랑지의 DWE. 됐죠? 그죠?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8. 그럼 이 깁스 에너지 변화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만약 등온 등압 조건이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G 한 다음에 여기다가 관습적으로 PT라고 써요. 이렇게 PT. 아래쪽에 PT라고 써요. P의 의미는 뭐겠어요? P? 등압. 여기에 있는 T가 등온. 그러면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그러면 등온 등압이니까 뭐 이렇게 등온이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DT가 뭐겠어요? 0. 등압은 뭐겠어요? 0. 어머나? 그럼 어떻게 돼? DWE만 남죠. 알겠죠? 그러면 등온 등압이라고 하는 조건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주 특별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보편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보편적 상황을 뜻해요. 바로 무슨 조건인 거죠? 우리 지구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런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오래 통화하면 이게 열 나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부 저항이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별일 없이 그냥 전화기 이게 휴대전화 이게 바지에 넣어두면 그냥 특별한 온도 변화 있어 없어요? 특별한 온도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이 있으니까 특별한 압력 변화도 없죠. 하지만 꺼져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얘는 계속 외부 전파를 수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가 쓰여지는 동안에도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동안 이 전화기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화기가 가장 최적으로 구동되는 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잘 봐요. 배터리를 충전했어.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면 잘 생각해봐. 충전하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 안 쓰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쓰면 된다고. 그러면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안 쓴다고 배터리는 안 달라요? 배터리 계속 닳게 돼 있어요. 왜 안 쓰는 동안에도 얘는 의외로 많은 일을 하거든요. 뭐 전파도 수신하고 문자도 받고 지가 알아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쓰지 않고 내버려둬도 지는 알아서 정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 수명이 제일 길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얘를 내가 전화기를 딱 켜고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해버리면 배터리 어떻게 돼요? 확확 닳죠. 왜 그럴까요? 게임 같은 걸 하는 순간 비가역 과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게임을 하는 순간 열나죠. 그러면 열나니까 외부 온도하고 전화기 온도하고 차이가 생기죠. 그럼 그건 가역 과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비가역 과정에서 이 전화기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배터리가 확확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주면 뜨거워져요. 그냥 온도가 그냥 상온이에요. 그 전기 에너지가 질질질질 소모되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번 충전하면 이틀은 갈 걸 그냥? 무슨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하면 이틀은 갈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구 환경에서 등압, 등온 조건이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가역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 최대가 됩니다. 이걸 사실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연력학이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방금 내 전화기 예시 봤죠? 네.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학적인 증명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해했다면 지구 환경의 등온 등압 조건에서 휴대전화기를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짜로 온도가 일정하게 이 상온이랑 일정하게 유지되고 당연히 등압 조건이니까 압력도 일정하고 그걸 가역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때 배터리가 제일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max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maximum non 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비팽창 1이 뭐로 나타난다?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dgpt를 we ma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얘를 다시 미분을 해버리면 이런 꼴로 바뀌는 거죠. 이때 그냥 많은 책에서 슬그머니 무슨 뭐니? 슬그머니 요거하고 요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걸 슬그머니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슬그머니 생략을 하고 어떻게 된다? 비팽창일이 깁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걸 다 싹 다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비팽창일이 깁스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몇 시죠? 1시 44분. 1시 44분이요? 16분 남았어. 아 진짜로요? 알았어. 자 할 수 있어. 자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맥시멈 넌 익스펜션으로 됐고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줄게요. A. 그래서 이제 사실 연력학을 공부하면 지금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써준 거 있죠. 이거를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증명을 안 하고 DH는 TDS 더하기 VDP 근데 외워 덜덜 외워요 그냥. 근데 이제 아직 뭐 연력학을 자세히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2 electric work. 자, 우선 첫 번째 일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임? 바로 뭐죠? 그게
전기적인 일인 거죠. 이 얘기는 뭐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WE를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Q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Q는 뭐고 V는 뭐였어요? Q는 전하량, V는 전위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학의 관습으로 전하량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전하량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화학 관습으로 전하량을. 전하량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화학 관습으로. 대문자 Q. 아, 대문자 Q요? 미안해요. 그러면 Q를 화학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다 까먹어갖고 진짜 아우 정말 이 단기 기억 상실증. Q를 화학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Q 전하량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뭐야 소문자 안에 어떻게 이 사람 진짜 다 까먹었어 진짜. 바로 마이너스 NEF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N이 뭐고 N이 뭐야? 전자 몰수. 그리고 F는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전압은 관습적으로 E라고 이제 써준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저 앞선 증명에 의하면 이게 뭐라고요? 깁스 에너지 변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줄게요. 준다. 짜잔. 그 다음 두 번째 리액션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리액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델타 G R이라고 쓰는데 이 녀석이 이제 기본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보통의 깁스 에너지를 물질량 1몰로 나누어진 걸 보시다시피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론 저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 뭐냐면은 표현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자면 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이 안에다가 일렉트릭 웍을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NEFE의 물질량 1몰이 되는 거지. 맞나요? 맞아.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빼고 NE 오버 물질량 1몰 곱하기 FE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뮤 E 곱하기 FE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봐요. 전자 몰수는 단위가 뭐예요? 몰이죠. 몰수니까 단위가 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단위가 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1몰로 나누면 얘는 단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위가 없지.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과연 뭐란 말이냐? 바로 주어져 있는 반응식 상에서 나타나는 자유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를 뜻하는 거예요. 반응식상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있어 없어요?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없죠?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가 물질량 1몰 기준의 에너지 변화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막 또 수학적인 처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의미가 이래서 그 전기 에너지에 대한 리액션 깁스 에너지를 표현을 할 때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누구랑 연결 짓느냐? A 바로 봐. 이 그 유명한 수식 짜잔. 요 수식이랑 연결을 짓습니다. 저 수식 기억나죠? 기억나죠? 화학평에서 나오는 수식. 이때 여기 있는 동그라미 요 표시 무슨 표시요? 노트 무슨 조건? 표준 조건. 자, 그 다음 이 뒤에 붙은 Q는 뭐야? 그렇지. 반응 지수. 영어로?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합니다. 코우션트. 알겠죠? 저기에 뭐를 대입해? 이걸 대입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뮤 2의 FE는 마이너스 뮤 2의 FE 노트 플러스 RT 로그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변에 뭐를 나눠? 화학 양론 계수하고 패러데이 상수를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E는 E 노트 빼기 뮤 F RT 로그 Q 알겠죠? QQ. 자,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항들 중에 온도 아까 얘기했지? 보통 몇 도? 25도. 전기화학 반응에서 온도 변하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없어. 그런 거 전혀 없어. 알겠어요? 온도 바뀔 일은 생각도 하지 마. 항상 전기화학 문제는 어떤 가정하에서 내는 거냐면 충전해 놓은 전화기를 이틀 동안 전혀 쓰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문제야. 모든 문제가. 겠죠? 예를 들어서 막 게임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건 절대 문제 안 나와. 알겠어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온도가 25도씨로 고정이야. 그러면 온도지만 고정된 상수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값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E0 마이너스. 자, R이 뭐지? R이 뭐야? 밑에 쓸까? 밑에? 자, 밑에 써보면 기체상수잖아. 그럼 기체상수면 값이 얼마야? 8.31 단위는 줄, 켈빈, 몰의 역수. 자, 온도는 몇 도야? 25도인데 273.1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꾸고. 그 다음 뮤는 전자의 화학양은 계수니까 그대로 둬. 왜? 반응식마다 화학양은 계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 다음 곱하기 F가 뭐지? F가 뭐야? 패러데이 상수인데 값이 뭐야? 패러데이 상수 값이 96485 쿨롱 퍼 몰. 그 다음 이거 자연 로그지. 자연 로그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0의 로그의 Q 오버 10의 로그의 E. 이렇게 써도 되겠지?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단위 한번 살펴봅시다. 뭘 살펴보자고? 단위. 그럼 잘 봐. 켈빈 나가리, 몰 나가리. 무슨 단위만 남아? 줄에 켈빈 쿨롱만 남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원 줄을 원 쿨롱으로 나누면 뭐야? 그게 원 볼트지.
앞에 있는 숫자가 싹 볼트로 바뀌어.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지 숫자 8.31 298.15 96485 그리고 나누기 로그 10을 밑으로 한 2 얘를 호롱 나눠주면 그게 표현이 뭐로 바뀐다? 바로 그 유명한 0.05916으로 바뀌어. 단위는 볼트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숫자 있죠? 여기에 있는 요 화학양으로 계수 하나 빼고 네. 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가지고 요거까지 이렇게 싹 계산을 하면 그 값이 0.05916이 딱 나오게 돼 있어. 단위는 볼트. 진짜로 계산기에 놓고 하면 진짜 비슷하게 나와. 알겠죠? 그리고 뒤에 꼬랑지에 뭐가 남아? 곱하기 10을 밑으로 한 로그 Q.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른스트 방정식에 뭐를? 요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주어진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에 리액션 코에피션트 표현을 쓸 수 있잖아. 그 리액션 코에피션트 표현에 초기 농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초기 농도를 여기 놓고 계산을 해주면 농도에 따른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식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증명 과정까지 그렇게 자세히 뭐 이렇게 뭐 해라 이거보다는 이 수식을 활용한 문제들을 풀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수식을 암기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수쿠죄. 수쿠죄. 그다음에 수쿠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펜 플리즈. 땡큐. 오늘이 15. 재윤이? 재윤이. 좋았어. 재윤이 오랜만이에요. 재윤이 뭐야? 무려 3주 만인데요? 재윤이 어디 갔다 온 거죠? 마음이? 좀 나았어요? 그래. 그래. 힘들었겠네. 알았어요. 강민이 저기 있고 그다음에 만수는 없죠. 만수 어디 간 거야, 진짜? 민채 만수와 민채가 동시에 없는데요? 그런가? 좋아. 현우크. 시영이도 인터넷에. 진유로. 그다음에 오친이 저 있고 그다음에 성림 여기. 우혁. 오케이 됐다. 자, 전기화학이 이렇게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요 뒤쪽 강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교재는 똑같고요. 네. 그래서 뒤쪽 강의가 한 거에 2배 정도 많아요. 네, 완전 많아요. 정도치가 있나요? 어디부터 보라고 내가 써놓을게요. 어디부터 보면 이후 강의 되게 써놓긴 할게요. 네. 근데 뭐 이게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이게 챕터별로 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딱 바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뒤쪽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많은 게 내용 설명이 많은 건 아니고 문제풀이가 좀 들어있어요. 문제풀이가 많아서 이게 문제 좀 독특한 것들을 내가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연습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른스트 방식 활용하는 게 조금 약간 생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눠드린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칠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날이 없죠, 이제. 네. 시험 추석 때 나올 수 있긴. 추석 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추석 때는 좀 가서 좀 많아야 되나? 3년 그런가? 동안 아무것도 먹었는데. 뭐 그렇게 해야 돼. 불안하네. 파이팅 뭐.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뭐 관련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때 우리 강민이가 또 저기 어둠의 경로로 또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또 풀어서 또 드릴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내가 지금 풀어볼 계획이거든요. 풀어서 뭐 완성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다. 시마이 데스.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 게 무슨 말 이민가요? 아니,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1화를
1번에 들을 사람이 이제 수도 있지. 아 그렇구나. 그 2학년 때 화학 전공 화학 선택 안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럴 3년 수도 때 있겠다. 대충 이제 뭐 대충 그 할때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 그때나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허전이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알겠습니다. 굳이 2학년 3학기 때 화학을 들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굳이 2학년 좋아요. 2학년 같게 돼. 좋아요. 니 상학 때 뭐 들었던? 대하다. 일단은 아직 몰라. 뭐 질문 뭐 고민해야 돼. 질문 뭐. 여기서 있잖아요. 이 델타 지열이 네. 물질량 1몰분의 델타 G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량 1몰분의 N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화학식에서는 물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 앞에 개수가 1이고 나머지 물이라뇨? 네? 물이라. 여기서 물 워터가 아니고요. 메터. 아 물질량? 네, 그 물질의 양 1몰에 대한 배수라는. 아 그러면 반응식은 어떻게 써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고민 중.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몰 반응을 하면 네. 얘는 뮤몰 반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자가 이만큼 몰수를 관여하는데 그 전자 물질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1몰로 다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그러면 얘기예요? 이제 이거만 남는다.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얘 3이나 뭐 4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 거네요.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전자 앞에 붙은 얘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대 있고 U 있으면 실제로 4분의 U를 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처음에 아니 4대 아니 있고. 이게 관계 없어요. 네? 전자의 화학량을 계수해요. 전자에. 왜냐하면 이놈이 뭐가 됐건 간에 정기적인 일은 얘가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일으키는 거죠. 얘 때문에 전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전이가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하고 관계없이 얘하고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 양이 뭔가 관계없이 그냥 1몰이 전자를 일으키는 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물질에 대한 건데 일렉트릭 원로 바뀌면 이 물질이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자량의 1몰에다가 전자 몰수니까 이 전자의 남는 거는 전자의 화학량 개수만 남는 거죠. 전자의 개수만 남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뭐 실 2배 되면은 전자량도 2배가 유통됐을 거니까 저것도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화학량은 개수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맞다. 신기하다. 오, 시영이 아직도 있다. 시영아, 안녕. 안녕. 헤헤.